세무회계 이상급 교재는 150페이지고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150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가면 충당금의 개요가 있는데 충당금의 의의를 보니까 기업회계에서 충당 부채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 시기 또는 그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경품 충당 부채, 반품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칙은 확정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송금,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근데 일부는 그 기업회계 기준을 세법에서 받아들여서 일정한 충당 부채는 아직 확정된 비용은 아니지만 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조정으로? 결산 조정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가면 법인세법상 충당금의 종류 있어요? 그거 이론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거.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충당금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대구일 태태 이렇게 외웠어요. 대구일 태태. 왜? 뭔지 알고 웃어? 태태. 맞아요. 침뱉는 뭐 그런 의미. 침뱉는다기보다 대구 가서 일 볼 때 이렇게 침뱉어서 뭐부터 할지 이렇게 태한다. 뭐 이런 뭐 의미로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모든 충당금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대는 대손 충당금. 구는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여기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법인세법상 충당금의 특징 법정 송금 항목이다. 1번에 보시면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실제로는 손자산 가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특별히 송금을 인정하는 법정 송금에 해당이 되고 151페이지 가시면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장부상 비용 처리를 하여야만 법인세법상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고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미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부상 그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기업회계 기준상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걸 우리가 임의 신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고 세무 조정을 보니까 송금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별도의 조정은 없어요. 장부의 비용 계상한 금액만 인정하니까 비용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송금 인정이 안 되고 송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계상한 경우는 한도 초과한 금액을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처리하고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은 송금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공사선수의 충당부채가 이론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은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 퇴직부담금이라고 나왔는데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이 1억 원이다.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은 전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을 법인세법에서는 다 송금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퇴직금 추계액이 1억 원인데 1억 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0%. 0원. 퇴직연금 부담금은 100%. 1억 원을 손금 인정해줘요. 이게 발생된 원인이 여러분 기업회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리하면 다 비용 인정이 돼. 기업회계 기준은. 응? 근데 이제 저게 나온 이유가 1997년에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단 말이야. IMF 터졌을 때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지급해야 될 의무는 남아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차변에 무슨 급여? 퇴직급여 비용 잡고 대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부상에 그냥 비용하고 부채 잡은 거야. 그지? 근데 실제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장부에 지급할 의무만 써있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뭐 퇴직보, 그 다음에 무슨 기여금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무슨 연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정립이 된 거지. 그래서 니네가 어차피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손금 인정받고 싶으면 기업회계 기준은 니네가 그냥 퇴직급여 잡고 충당부채 잡아도 비용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될 금액만큼을 외부의 그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불입했을 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나 손금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여태까지 충당부채로만 해오던 회사한테 갑자기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전부 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충당부채를 일정 금액까지 인정해줬어요. 충당부채를 인정해주다가 2016년도부터는 충당부채는 아예 송금 인정이 안 되고 퇴직연금으로 부담한 것만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교재의 저자는 충당부채를 아예 빼버린 것 같아. 아예 빼버린 것 같은데 예전에 생긴 법 중에 퇴직기여금인가? 퇴직연금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 퇴직연금 기여금이 아니라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퇴직금 전환금이 옛날 법에 의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퇴직금 전환금과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 회사가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부담을 하고 직원이 3분의 1을 국민연금 부담하고 회사가 3분의 1을 국민연금 부담해서 그렇게 예치한 제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무슨 전환금이 있으면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게 있으면 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충당부채에 대한 한도가.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설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2010년도 중에는 충당부채는 30%, 11년도 중에는 25%, 12년도 중에는 20% 이렇게 쭉 하다가 16년도 중에 0%로 이게 충당부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인정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은 그렇지만
과거의 법에 의해서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건 또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우선은 개념으로 지금법에 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을 때 우리 결산 때 가면 회사는 무슨 급여?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고 1억 원 잡고 대변에 무슨 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1억 원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지. 근데 세법은 충당부채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사가 비용 잡으면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1억 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했다가 차기 이후에 직원 퇴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 시 그때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는 자산이나 부채 때문에 세무조정 발생한 경우, 그지? 발생한 경우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잖아. 그 유보가 발생한 것은 유보가 언젠간 감소를 한다는 얘기지. 자산은 대부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했을 때 유보가 감소하는 거고, 부채는 그지 내가 상한 갚았거나 그지 사용했을 때 그때 유보 감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충당부채 설정했을 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충당부채를 사용했을 때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 여기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야. 무슨 급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우리 외부의 금융기관 예치할 때 직원 명의로 그지 불입해주면서 무슨 급여라고?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할 때 이미 송금 인정이 되는 거야. 확정기여형은. 근데 여러분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하지? 회사가 불입했을 때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원, 대변의 현금 등이 1억 원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부채 처리하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 현금 등만 배운 거지. 그지? 근데 세법은 불입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불입했을 때. 그 세법은 퇴직연금을 1억 원을 불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고 현금 등 잡고 여긴 영원인데 잘못했네. 여기는 영원이고 세법은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비용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세법은. 회사는 비용 잡지 않았는데, 그지? 세법은 뭘로 잡았으니까? 비용 잡았으니까 세법에 의하면 이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1억 원. 여기도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부채에 부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소득 처분은 유보.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용 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묶여 있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퇴직 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런 퇴직연금은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매달 불입을 하거든. 매달 불입하는데 이거 매달 12개월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적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불입한 금액에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퇴직 시 다음 연도에 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였는데 1억 원이었는데, 그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퇴사하게 되면 이만큼 주겠지, 퇴직금? 그지? 그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세법에 보면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연금을 먼저 쓰라고 돼 있어, 세법에는. 퇴직연금이 있으면. 근데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있다, 없다?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안 잡잖아, 그지?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회계 규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원이고, 안 잡으니까 여기 0원이지. 잘못 적었네. 그 대신 회사는 무슨 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니까 충당부채를 사용하겠죠. 퇴직급여라는 비용은 할 필요가 없겠지. 12월 결산 때까지 충당하고 다음 날에 그냥 퇴직했다 가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부채 먼저 사용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하고 그리고도 모자르면 이제 무슨 급여? 퇴직 급여 처리한다고 돼 있다는 얘기야. 법인세법은. 근데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지?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슨 연금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인정했고 그럼 세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세법은 퇴직연금 충당부채에서 1억 원이 나가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 1억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세법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0원이고 여기서는 퇴직급여도 0원이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았을 때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서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송금불산 유보 발생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사용하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회사는 비용 처리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무슨 산입? 송금 산입했다가 퇴직연금 사용하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회사는 무슨 급여 충당부채 사용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했으니까 전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한 금액 1억 원은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전기 퇴직연금 부담금 가소 잡았던 금액은 1억 원은 퇴직연금 사용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기억하기 좋으려고 하면 그냥 우선은 이렇게 적을게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액 1억 원은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고 퇴직연금 부담금 사용액 1억 원은 불입했을 때 무슨 산입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해 주시면 됩니다. 즉 결론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했을 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 유보 발생이고 사용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감소고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고 사용했을 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예요. 일단 얘는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해요.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우선은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얘도 이제 아마 문제를 풀어봐야지 좀 문제하고 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51페이지 보면 퇴직보험료의 개요 있어요. 151페이지 퇴직보험료의 개요. 퇴직연금 보험제도의 개관. 법인세법에서는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내부 적립은 5%만 2015년도 기준으로 허용하고 나왔지, 그지? 근데 2016년도부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의 납입 또는 부담을 통한 외부 적립을 한 경우에 한해서 손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 밑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넘기시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그지? 근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누구 명의로? 직원 명의로 100% 적립하고, 적립할 때 무슨 급여라고?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니까 불입했을 때 그냥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 부담금이란 비용 처리 안 하잖아, 그지? 퇴직연금 운용자산까지만 처리하지.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퇴직연금 충당부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회계 기준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은 얘도 원칙은 결산조정, 장부의 비용 계상하면 송금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기업회계 기준상 얘를 장부의 비용 계상할 수 없잖아. 그러면 신고조정에 의해서 무슨 산입을? 송금 산입을 허용하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고요. 152페이지는 퇴직보험료의 송금 한도액에 대한 그냥 공식이 나온 거예요. 공식이.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153페이지 가면 퇴직급여 지급시에 처리 있어요? 퇴직급여 지급시에 처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등에 상당하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먼저 무슨 처리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치? 나머지는 무슨 급여?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렇게 해준 거죠. 이거 퇴직할 때 퇴직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퇴직급여 나머지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